이승엽이 마스자크를 2번 울렸습니다. 앞선 2000년 9월 27일 시드니. 팔조차 제대로 올라가지 않던 한 남자가 마운드에 섰습니다. 그리고 152번째 공을 던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구대성, 별명은 대성불패. 일본에서는 방어율 2위 에이스였고 시드니에서는 마스자카를 완투로 눌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단 한 번의 승리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일 양국에서 증명한 투수가 미국에서는 정복이라는 말조차 쓸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55구의 전설, 정말 사실 그대로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정복과 체험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부러진 오른팔, 왼손의 시작 오른팔이 부러졌습니다. 아직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원래 오른손잡이였던 소녀는 다친 팔 대신 왼손으로 공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왼손이 훗날 무엇을 하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전고와 한양대를 거치는 동안 그의 어깨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 야구는 어린 투수의 팔을 아끼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닝, 짧은 휴식, 그것이 그 시절의 표준이었다고 전해집니다. 1993년 빙글의 이글스, 왼손 투수 구대성은 그렇게 프로 무대에 섰습니다. 데뷔 시즌 성적은 2승. 화려한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팔이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을. 1994년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선발이 아니라 마무리. 경기의 가장 위태로운 순간, 가장 마지막에 마운드에 오르는 자리였습니다. 그의 성적은 7승 8패 12세이브, 평균 자책점 2, 60. 그리고 1995년 팀은 그를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4승 14패, 그러나 세이브는 18개. 승수는 적었지만 이닝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성불패, 지지 않는 투수라는 뜻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별명 중에서는 대성불패가 가장 마음에 든다. 투수로서 처음으로 붙여진 별명이어서 가장 애착이 간다. 하지만 이 별명이 진짜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년 뒤 한국 야구 역사에 없던 기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사관왕 그리고 대성불패의 증명, 그 기록은 199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8승 3패 24세이브, 평균 자책점 1.88. 마무리 투수로 더 자주 등판하면서도 다승왕을 차지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승, 방어율, 승률, 구원 4개의 타이틀을 동시에 손에 넣었습니다. KBO 역사상 최초의 투수 사관왕이었습니다. 다승왕과 구원왕을 한 시즌에 함께 차지한 투수는 그 이후로도 딱 2명밖에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진우와 신윤호, 구대성은 그 셋 중 하나였습니다. 숫자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9이닝당 삼진 11.85개. 오늘날 마무리 투수들이 한 시즌 60이닝 남짓을 던지며 관리받는 시대에 이 탈삼진 비율은 여전히 KBO 한 시즌 최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해 겨울, 그는 정규 시즌 MVP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3년 뒤 1999년 가을, 한화 이글스는 창단 이래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 앞에 섰습니다. 구대성은 그 시리즈의 MVP였습니다. 마운드 위로 동료들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행가래 쳤고 누군가는 그냥 끌어안았습니다. 한화가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지막입니다. 대성불패라는 별명은 이제 단순한 애칭이 아니었습니다. 팀이 가장 절실했던 순간마다 그는 실제로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던 그림에서 한국은 절반의 캔버스에 불과했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 그리고 그 이후 태극마크를 달 때마다 그는 국가대표 마운드에 섰습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은 동료 중에는 이승엽도 정민철도 있었습니다. 훗날 이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어떤 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극마크 아래 한 인간, 그 밤이 오기 전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운드 위에서의 구대성 말고 마운드 밖의 구대성입니다. 1997년 겨울, 나라 전체가 휘청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구단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연봉평가에서 1위에 올랐던 그에게는 원래대로라면 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결을 받아들였다고 전해집니다. 팀 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원칙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훗날 그가 회고한 바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 선수들이 제 공을 제대로 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감이었을까? 오기였을까? 어느 쪽이든 그는 태극마크를 달 때마다 그 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가 태극마크도 이글스 유니폼도 아닌 다른 색의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동료였던 롯데의 포수 임수혁이 경기 도중 쓰러졌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수협은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유니콘스가 1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봉투 하나가 한화 이글스를 거쳐 도착했습니다. 2천만 원. 보낸 사람은 구대성이었습니다.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유니폼을 입어본 적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대성불패라는 별명 뒤에는 이런 얼굴도 있었습니다. 1999년에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는 이미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시드니의 마운드에 올랐을 때 아무도 그 다음 155개의 공이 무엇을 증명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155구. 그리고 우리가 알던 이야기의 균열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 시드니 한일전. 구대성이 155개의 공을 던져 완투승을 거뒀다. 상대 선발은 마스자카 다이스케. 그는 160개의 공을 던지고 완투패를 당했다. 두 왼손 투수와 오른손 투수의 정면 대결. 그리고 대한민국은 올림픽 야구 사상 첫 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대로는 아닙니다. 시드니에는 한일전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9월 23일 예선. 연장 10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한국이 7대6으로 이겼습니다. 이날 마스자카는 9이닝 동안 161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5실점. 그러나 패전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부는 뒤이어 등판한 구원 투수들 선에서 갈렸습니다. 두 번째는 9월 27일 동메달 결정전. 이날 마운드에 오른 건 구대성이었습니다. 9이닝 155구 5피안타 11탈 3진 1실점. 8회 2사 2 3루에서 이승엽의 좌중간 2루타로 승부가 갈렸고 최종 스코어는 3대1. 이날 완투패를 당한 건 마스자카였습니다. 같은 두 이름, 같은 대회. 그러나 서로 다른 두 경기가 시간이 지나며 하나의 전설로 합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55구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등판을 앞두고 그의 팔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냥 견딜만 해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럼 내일 선발은 너다. 트레이너는 등판 전 8시간 동안 그의 어깨를 주물렀다고 전해집니다. 팔을 겨우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야 그는 마운드에 섰습니다. 155번째 공을 던졌을 때 그 팔은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대한민국은 올림픽 야구 사상 첫 메달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구대성은 진짜 일본 킬러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그의 야구 인생에서 마지막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그리고 그 너머의 나라였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절반, 그리고 남은 왼손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오릭스 블루웨이브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2002년 그의 방어율은 2.52였습니다. 퍼시픽 리그 전체 2위. 그가 마운드에 오른 경기마다 상대팀은 쉽게 점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승수는 5승에 그쳤습니다. 방어율은 에이스의 것이었지만 승리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오릭스 타선의 득점 지원은 넉넉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좋은 공을 던져도 점수를 지켜줄 방망이가 부족했습니다. 4년간 그의 일본 통산 성적은 24승 34패. 일본은 정복이라기보다 증명에 가까웠습니다. 2005년 그는 다음 국경을 넘었습니다. 뉴욕 매츠. 35세, 매츠 구단 역사상 최고령 신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그가 던진 이닝은 23이닝. 등판 횟수는 33번. 승리도 패배도 없었습니다. 평균 자책점 3.91. 쉐이 스타디움. 5월의 어느 밤. 2대0으로 앞선 7회. 타석에 들어선 그는 랜디 존슨의 공을 밀어쳐 우중간을 갈랐습니다. 2루타. 뒤이은 번트로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그가 남긴 몇 안 되는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메이저리그 시절을 두고 지금도 평가는 엇갈립니다. 누군가는 메이저리그 무대에 서봤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자 성과라고 말합니다. 다른 누군가는 원포인트 게투로 스쳐 지나간 한 시즌의 체험에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이 영상은 답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증명은 했지만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저 한 시즌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2006년 그는 다시 한화 유니폼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 대전에서 은퇴 경기를 치렀습니다. 야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 그는 호주 리그의 마운드에 섰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호주. 프로 무대에서 이 네 나라를 모두 밟은 투수는 그가 최초였습니다. 50대 중반이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캐치볼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왼손으로. 부러진 오른팔 대신 시작된 손. 그 손이 네 나라의 마운드를 걸어왔습니다.